네, 안녕하세요. 매도사입니다. 제가 오늘 영상은 DAT에 관해서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해요. 구독자분 몇 분께서 DAT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고, DAT가 뭔지, 그 다음에 DAT를 어떻게 공부했는지, 어떤 그 스터디 매트리얼 같은 거를 써서 했는지, 약간 그런 거를 제가 또 DAT를 3번이나 봤기 때문에 3번이나 봤습니다. 좀 제가 알고 있는 팁이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쉐어할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이 영상은 저처럼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학부 때 공부를 좀 했다. 사이언 코र्스 같은 거를 내가 좀 열심히 잘 들어서 내 기본적으로 머리 안에 뭐가 남는 게 있다. 그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. 굳이 제 플랜을 안 따르셔도 되고, 저는 아예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아마 제 스터디 플랜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네, 먼저 DAT에 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하자면, DAT는 치대 입학 전문 시험입니다.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, 하나는 과학 안에는 생물, 바이올로지, 케미스트리, 그 다음에 오르가닉 케미스트리가 있어요. 일반화학, 그 다음에 유기화학. 두 번째는 PAT라고 Perpetual Ability Test입니다. 그 세션 안에는 총 6가지의 또 다른 그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씩 짚어볼게요. 세 번째는 영어 많이 어려워요. 저는 좀 영어가 어려웠어요. 네 번째는 그리고 수학입니다. 수학은 뭐 워낙 한국 사람들 잘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총 4가지 세션으로 나누고요. DAT 푸는 시간이 총 5시간 15분이 주어져요.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30분, 그거는 뭐 가지셔도 되고 안 가지셔도 되고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베이 퀘션이 있어요. 서베이는 이 시험에 대해 어땠는지, 이 테스팅 센터가 좋았는지, 그냥 약간 그냥 서베이 퀘션들이에요. 그거 이제 15분을 주니까 이런 모든 걸 다 합쳐서 보면은 시간이 5시간 15분이 주어진다는 거.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. 저 때는 아마 400 얼마로 기억했는데 지금은 525불입니다. 525불. 이렇게 시험이 된다는 거. 먼저 사이언스를 한번 짚어볼게요. 사이언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물, 화학, 유기화학이 있는데, 생물을 먼저 보자면 저는 생물의 기본적인 좀 지식이 이렇게 안 잡혀 있어서 기초가, 제가 썼던 거는 AP,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듣는 AP 수업 있죠. AP 클리프라는 교재가 있어요. AP 과목, 선수 과목을 고등학생들이 미리 들을 때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, 저는 클리프라는 그런 교재지에서 만든 그 AP 교재가 있거든요. 저는 AP 클립 4th 에디션, 4번째 에디션을 저는 그거 갖고 저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. 그거를 제가 한 4번 정도, 5번 정도를 전체적으로 계속 봤던 것 같아요. 16개 챕터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. 4번, 5번 좀 정독하면서 읽으면서 외울 거 외우고 기본적인 노트를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그 교재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합니다. 그 다음에 DAT Destroyer라는 게 그 교재가 있는데, 이건 뭐 워낙 교과서죠. DAT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아마 구매하실 거예요. DAT Destroyer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. 생물, 유기화학, 화학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데, 그게 문제들이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. 그런데 해설이 너무 좋게 나와서 DAT를 보기 전에 DAT Destroyer 한 번 이상, 한 2번, 3번 정도 풀고 해설지도 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해요. 그리고 되게 그게 많이 도움이 돼요. 왜냐면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, 내가 DAT Destroyer를 내가 좀 많이 이해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DAT 붓캠프가 워낙 유명하죠. 붓캠프는 뭐 사실 거의 10명이면 9명이 했다고 봐도 무관하죠. 워낙 잘 체계적으로 너무 오르게나이즈되게 잘 해놨어요. 어떻게 너가 공부를 해야 되고, 만약에 뭐 60 days plan, 30 days plan, 그렇게 플래너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짜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해도 되고요.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가 또 10개 넘게 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충분히 저는 그것도 되게 좋다고 봅니다. DAT Destroyer,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좀 기초가 부족하시면 제가 했던 것처럼 AP 클리프로 4th 에디션이나 뭐 5th 에디션, 6th 에디션 온라인에 다 나와 있어요. 인터넷에. 그냥 그거 PDF 버전 받으셔서 공부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DAT 붓캠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또 거기에 맞게 스터디 플랜을 따라가셔도 좋다는 거. 그렇게 하면은 바이오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화학도 비슷해요. 화학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은 AP 클리프로 저는 안 했고요. 확실히 체드 비디오가 뭐 워낙 이것도 되게 유명해요. 그 대머리 백인분이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체드예요, 이름이. 그 선생님이 만드신 비디오인데 저는 그분의 유기화학이랑 그 다음에 화학을 한 4번 정도 돌려봤습니다. 1.5배속, 2배속으로 해서 화학이랑 유기화학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쭉 훑고 가시는 거죠. 굉장히 추천드려요. 거기 나오는 문제도 괜찮고 내가 그거를 분명히 이해했다고 넘어갔는데도 2번, 3번 봤을 때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더라고요. 그 전체적인 그분이 짚고 넘어가시는 거는 완벽하게 외우고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화학 문제가 총 30문제거든요. 화학을 전 풀었을 때 내가 확실히 틀렸다고 하는 건 2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7점인가 28점을 맞았거든요. 30점 만점에. 그래서 내가 2문제는 확실히 틀렸다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. 그 정도로 저는 그 체드 비디오로 많이 준비를 도움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DAT 북캠프, 디스트로이어 똑같이 했고요. 바이오 한 것처럼. 유기화학도 똑같습니다. 오르게닉 케미스트리도 체드 비디오로 하고 먼저 3-4번 보고 DAT 북캠프 하고 디스트로이어 하고 과학은 이렇게 터치만 해놓으시면은 기본적으로 21점은 다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기초적인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를 몰라버리면 그냥 문제를 쉽게 틀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기초를 꼭 잡고 가셔야 돼요. DAT를 공부하다 보면은 양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러기가 너무 쉬워요. 그날 외워야 될 건 그날 외우시는 거. 이게 정말 키포인트라는 거. 그 다음에 해설을 내가 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. 이해하고 설명이 될 때까지 아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두 번째 세션은 PAT입니다. PAT는 공감 지능 능력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시험이고요. 6개의 영역이 있어요.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거는 90문제를 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시간밖에 안 줍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타이트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총 6개 영역인데 15문제씩 나오겠죠. 그래서 처음에 이제 apertures라고 해서 keyhole question이라고 하거든요. 내가 집키가 있어요. 그 집키를 문 안에 넣었을 때 그 서로의 이가 딱 맞아 떨어져서 그 키를 돌렸을 때 문이 열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도형이 주어집니다. 이 도형을 넣었을 때 이 도형이 완벽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위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밑에서 보든 이 모든 방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쪽에서만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위에서 바라볼 때도 있고 이 문제에서 답은 C예요. 왜냐면 이거를 이쪽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이거는 이 직사각형만 나오거든요. 그래서 C고 D랑 B, A, E 다 아닙니다. E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죠. 위에서 봐도 정사각형이 나와야 되고 옆에서 봐도 약간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딱 봐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. 두 번째는 View Recognition이라는 시험인데요. 탑 뷰가 있고 프론트 뷰가 있고 end 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질문인데 탑 뷰에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네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어진 거는 프론트 뷰랑 엔드 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정답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위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냐라는 걸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. 프론트 뷰는 이 앞에서 봤을 때가 프론트 뷰니까 이렇게 나온 거 맞죠? 이 빗선은 실제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. 그래서 이걸 빗선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. 엔드 뷰는 이쪽에서 본 거예요. 이쪽에서. 네. 그래서 탑 뷰, 프론트 뷰, 엔드 뷰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선 탑 뷰를 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다 공식이에요, 사실. 빗선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이고 실금이 어디 있으면 또 어떻게 보이고 충분히 공식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정말 더 쉬울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앵글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. 네, 제가 봤을 때 제일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앵글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4개 앵글이 나와요.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봐도 50도, 59도, 38도, 35도 이렇게 쉽게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주로 2, 3도, 한 3, 4도 차이로 각도를 많이 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아냐? 사실 연습을 많이 해보기도 해야 되는데 저는 누나를 3번과 4번에서 계속 굴렸어요. 이렇게 헷갈리는 거. 한 2, 3도 차이 나는 거는 계속 누나를 굴리면은 딱 봐도 이게 좀 작아 보이죠? 그렇게 해서 저는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. 눈알이 겁나 아팠어요. 네, 그 다음에 페이퍼 폴딩입니다. 페이퍼 폴딩이라고 여기서 이제 약간 호흡 펀치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한번 반을 접고 이 안에서 또 반을 접었습니다. 또 여기서 또 한 번에 반을 접었죠. 그래서 여기다가 홀 펀치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놔요.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다 폈을 때
어디에 이렇게 홀펀치가 돼 있는 곳이 총 몇 개가 있을까?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에 홀펀치가 몇 개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. 저의 팁은 그냥 이거를 반대로 돌아가세요. 이거를 반개 접었으니까 반개 펴보면 여기도 있겠죠. 또 이거를 펴보면 여기도 있겠죠. 그리고 이거를 다시 반대로 펴보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6개가 있을 거예요. 그럼 쓰겠죠.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반을 접어서 하는 것도 있고 한 30문제 40문제만 푸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. 진짜 이거는 사실 개념만 딱 이해하시면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5번째는 큐브 카운팅입니다. 큐브 카운팅은 이 밑면을 제외하고 사방에서 봤을 때 총 몇 개의 면이 보이냐.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하나, 둘, 셋, 4개의 면이 보이죠. 이 두 번째 A 같은 경우는 면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. 이거는 하나, 둘, 셋, 넷. 이것도 4개의 면이 보이고요. 0, 1, 2, 3, 4, 5를 써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뭐 4개. 그럼 여기다 B금 하나 써놓고 B는 하나, 둘, 셋, 3개밖에 안 보이네. 여기다 써놓고 몇 개의 도형이 몇 개의 면을 갖고 있냐. 이거는 뭐 다 똑같이 할 거예요. 모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. 그 다음에 마지막은 3D Form Development라고 도형이 있잖아요. 도형을 접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냐. 이런 거를 찾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처음에 flat pattern을 주고요. 여기서 접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. 때로는 뭐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막 봐도 막 머리 터질 것 같죠. 근데 은근히 또 이 안에 공식이 있으니까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. 사이언스랑 PET를 끝내시면 이제 30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. 저는 나가서 오줌 한번 싸고 초콜릿 갖고 와서 초콜릿 하나 먹고 한 15분 정도 소요하고 저는 바로 들어갔어요. 30분 정도는 그냥 제가 너무 긴장되고 이래서 15분만 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. 이제 되게 중요한 영어죠. 30분의 쉬는 시간을 주는 이유가 만약에 그 쉬는 시간이 짧으면 영어 세션 때 아마 머리털이 다 빠지실 거예요. 머리털 다 빠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. 왜냐면 영어가 총 3지문으로 나뉘어져요. 한 지문당 20분, 20분, 20분. 근데 50문제예요. 그러니까 한 지문당 평균 17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 지문이 또 엄청 길어요. 지문을 다 읽고 17문제를 푸는 방법을 바닐라 메소드라고 합니다.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을 때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먹잖아요.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한번 다 읽어보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. 왜냐? 저는 읽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저는 Search and Destroy라는 방법을 썼습니다. 찾아서 답을 부셔버리는 거예요. 이게 Search and Destroy라는 방법인데 문제를 보고 그 지문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, 사실. 그래서 저는 처음이랑 두 번째 시험 봤을 때 문제를 보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영어를 망했고요. 네, 영어 막 17점, 18점 받고 그랬어요. 근데 마지막 시험 세 번째 때 Search and Destroy를 하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, 답들이. 이건 뭔가요? 바로 딱 지문을 찾을 수 있는. 그래서 제가 21점인가 받고 영어를 리딩을 끝냈습니다. 나의 실력과 별개로 그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나왔어요, 저한테는. 여러분들의 영어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, 영어 할 때는. 저는 Search and Destroy를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 나는 그게 되게 불안하다. 그러면 뭐 바닐라 메소드로 그냥 전체 다 읽어보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. 아니면 또 각자 개인만의 또 방법이 있을 테니까 영어는 일단은 많이 풀어보세요. 저도 많이 풀어봤고 꽤 많은 문제들이 되게 은근히 straightforward하게 답은 이거다 라고 많이도 그런 문제들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저의 첫 번째, 두 번째 시험처럼 운 없으면은 완전 어렵게 나온다는 거. 이건 알 수가 없어요. 리딩은 정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또 열심히 해보시고 각자만의 길을 한번 잘 찾아보시는 걸 전 추천해드립니다. 고된 영어를 잘 끝내신 여러분들, 마지막은 수학입니다. 수학이라고 막 수학이다, 와 드디어 수학이다, 엄청 쉽겠다, 빨리 풀고 나가자.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 시험엔 수학을 잘 봤어요.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때 전 수학을 좀 망했어요. 오히려 그냥 좀 다 놔버려가지고. 수학은 40문제입니다. 40문제고 45분이 주어져요. 그러면 문제 하나당 1분이 넘게 시간이 있죠. 시간이 충분해 보이죠. 왜냐면 40문제 중에 쉽게 그냥 딱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절반이 넘을 거예요. 이게 문제가 갈수록 제가 제 기억으로 한 4-5문제가 정말 좀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이브한 시간들이 다 날라갔어요. 그 4-5문제 때문에.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가 수학에선 정말 중요합니다. 영어랑 수학은 타임 매니지먼트가 정말 중요해요.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풀이 보면서 매 시험마다 문제를 풀고 풀이를 보실 때 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꼭 알고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.
내가 이걸 다시 와서 본다는 생각보다,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나하나를 정말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내가 다시 돌아가서 DAT를 공부한다면 저는 모의고사 하나하나를 풀고 나서 그 틀린 문제들을 정말 풀 때보다 더 집중해서 볼 것 같아요. 저는 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3번이나 본 거고, 틀린 문제들 꼭 다 외우시고 짚고 넘어가시길 저는 바랄게요. 웬만해서는 한 25점 넘게 맞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DAT의 리뷰를 끝내봤는데요. DAT가 이제 한 번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한 번 더 보고 싶다. 그럼 3개월을 기다리셔야 돼요. 이 3개월의 이 기간이 정말 피말립니다. 힘들고 또 그렇다고 3개월 동안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냐? 또 그건 또 아니었어요. 저는 짐 빠지고, 왜냐면 시험만 보고 나오면은 그날 저녁에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모든 집중을 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 되게 외로운 싸움이고, 이거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. 저는 그걸 3번이나 봤습니다. 이거 한번 봐서 내 점수가 마음에 안 든다,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. 저는 3번이나 봤습니다. 두 번 봤는데 점수가 비슷하다, 낙담하지 마세요. 저는 3번 봤습니다. 전 3번 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3번 본 사람도 치대 들어가고 치대 졸업해서 지금 치과의사가 됐는데, 뭐 나라고 못할 거 있나? 맞죠? 못할 거 없어요. 다 해요. 다 하고요. 이 DAT 한 번 못 본 거 같고 자기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. 2번 보면 되고, 아니 저처럼 3번 보면 되고, 단지 그냥 뭐 시간과 돈이 좀 아까울 뿐이지만, 근데 결과로 봤을 때는 됐잖아요. 치과의사 제가 공부할 때 좀 체계적으로 플랜을 딱딱 세워서 내가 2달 만에 이 모든 공부를 끝내고 시험을 보겠다. 시험은 먼저 등록하셔야 됩니다. 시험 등록 안 하면 공부 절대 안 해요. 시험을 미리 등록하고 거기에 맞게 날짜를 잡아서 스터디 플랜을 만들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? 라는 뭐 그런 질문에는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자신 있다, 내가 뭐 대충 들어봤는데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다, 그러면 뭐 1달? 뭐 2달? 2달도 전 충분하다고 보고요. 저처럼 기초를 부시고 들어가자 하는 사람들은 3달 이상은 공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저는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은 공부했거든요. 거의 한 평균 3개월 정도, 일요일은 제외하고 월화수목금토 꾸준히 한 7, 8시간을 공부했으니까 그 정도 공부하실 생각하시고 DAT를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도저히 모르겠다, 내가 뭘 하고 있는지, 그러면 또 이렇게 코멘트로 남겨주세요. 제가 읽어보고 제가 또 아는 답변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매도사였습니다.